처리시설 부족으로 전국에 쓰레기 산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 시장은 꽉 막혀서 재생원료 가격이 폭락하고 재생원료를 만들어도 잘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연간 2만 2천여 톤의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페트병을 연간 약 24만 톤 재활용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중 고품질 재활용 비율은 10%뿐이라 오히려 고품질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재활용을 위해서는 깨끗한 투명 페트병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유색, 무색 구분 없이 페트병을 배출했고 그로 인해 투명 페트병만 따로 선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들에게는 무색 페트병 제조법을 제정했고 2020년 12월 25일부터는 국민들이 이를 올바르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제를 시행했는데요. 전국 공동주택에서 시작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란 페트병 자체에 색이 없고 투명한 생수병, 음료수병 등을 다른 플라스틱 쓰레기와 분리해 전용 수거함에 따로 배출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일회용 플라스틱 컵, 이물질이 닦이지 않는 지저분한 병, 과일 트레이, 계란판 등은 다른 플라스틱이 섞여 재생원료의 품질을 저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플라스틱류로 배출해 주셔야 합니다. 우선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준 뒤 페트병에 붙어있는 라벨지를 제거하고 페트병을 압착한 후 뚜껑을 닫아 투명 페트병을 전용 수거함이나 비닐을 모아 따로 배출하면 됩니다. 이때 플라스틱 고리와 뚜껑은 재활용 과정에서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굳이 분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합니다. 우리가 투명 페트병을 잘 분리 배출한다면 연 2.9만에서 10만 톤의 재활용 원료가 국내에서 확보가 가능해진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분리 배출된 투명 페트병은 고품질 플라스틱 원료로 재탄생해 의류, 가방, 신발 등으로 재탄생한다고 합니다. 최근 에코 패션을 추구하는 브랜드들이 증가하면서 페트병을 폴리에스터 섬유로 만들어 플라스틱 줄이기와 탄소 배출 감소에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예로 겨울에 많이 입는 양털 뽀글이 외투도 폴리에스터 소재로 재활용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가전부품 원재료, 전기, 전자부품까지 다양한 소재로 재탄생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기는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잘 재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올바른 분리 배출로 자원 재활용 함께 해주세요. 우리의 병을 치료해주는 각종 의약품. 하지만 처방받은 약을 기간 내에 먹지 못했거나 상비약을 오랜 기간 방치해 버려야 했던 경험 있으실 텐데요. 2018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2%가 쓰레기통, 변기, 하수구 등을 통해 의약품을 처리한다고 답했는데요. 약을 일반 쓰레기에 버리게 되면 수질과 토양 오염의 위험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약의 항생제 성분으로 동식물 유전자 변이 혹은 변종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등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먹다 남은 약 어떻게 버려야 할까요? 오래된 약은 폐기하기 쉽게 종류별로 모은 다음 가까운 약국이나 보건소, 주민센터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리면 되는데요. 그럼 종류별로 약 버리는 방법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우선 알약은 포장된 비닐, 종이박스, PTP 케이스를 제거해 내용물만 모아서 비닐봉지에 담은 뒤 약국이나 폐의약품 수거함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가루약은 날림 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포장지를 따로 뜯지 말고 가루약끼리 모아서 그대로 가져다 주세요.
물약은 가급적 하나의 플라스틱 용기에 모아서 버려주세요. 양이 많을 경우에는 페트병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스프레이형이나 연고, 안약 등의 특수 용기에 담긴 의약품은 따로 모아서 폐의약품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단 링거제나 주사기, 그리고 한약 원자재는 수거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 참고하시는 게 좋겠네요. 유기견에 진한 폐의약품은 분리수거를 확실하게 하셔가지고 가까운 약국으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을 잘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약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처방받은 약은 그때그때 복용하고 필요 이상으로 구매해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유통기한과 개봉 날짜를 메모해 정리해두면 의약품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환경과 우리의 미래를 위한 작은 습관, 폐의약품 올바르게 버리기 실천해주세요. 설거지나 일상생활을 하다가 유리로 된 잔이나 그릇 등을 깨뜨린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텐데요. 물건이 깨지면 마음도 아프지만 유리 조각을 깔끔하게 청소하기도 힘드셨을 거예요. 오늘은 깨진 유리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유리를 분리수거하기 위해서는 유리가 온전해야 한답니다. 화장대 유리나 전신 거울 같은 큰 유리는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해야 하고요. 식탁 유리같이 더 큰 유리가 깨졌을 경우나 깨진 유리의 양이 많다면 주민센터에서 특수 규격 마대 자루를 구매한 후 버려야 합니다. 가정에서 깨진 유리 화병이나 컵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데요. 일반 쓰레기처럼 종량제 봉투에 마구 담아서 버리면 절대 안 된답니다. 유리를 치우기 전 슬리퍼를 신어주세요. 여기저기 튄 파편이 발바닥에 박힐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착용해서 손을 보호한 후 유리 조각들을 주워 담습니다. 깨진 작은 유리 조각들은 키친타올 같은 단단한 휴지 조각에 물을 묻혀서 유리 조각들이 있는 곳을 꼼꼼하게 훑어서 치워줍니다. 그런 다음 테이프로 바닥에 남아있을지 모를 작은 파편들을 깔끔하게 처리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기를 돌려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때 모은 유리 조각들은 종량제 봉투에 바로 담는 것이 아니라 신문지로 꼼꼼하게 싸주셔야 됩니다. 유리가 뚫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감싸줍니다. 뽁뽁이가 있다면 한 번 더 감싸주는 것도 좋겠죠? 그런 다음 종량제 봉투에 버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종량제 봉투를 치워주시는 환경미화원들이 혹시나 다칠 수도 있으니까요. 봉투 밖에 깨진 유리가 있다는 메모를 꼭 붙여주세요. 그러면 2차 피해도 줄일 수 있겠죠? 깨지기 쉬운 유리나 그릇은 깨지지 않게 조심스레 다루는 것이 가장 좋지만 실수로 유리를 깼을 경우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깔끔하게 치우시길 바랍니다. 겨울철 습도 관리 쉽게 놓칠 수 있는데요. 습도가 낮으면 실내가 건조해져 기침, 코막힘 등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쉬운 것은 물론 면역 체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습도가 높아도 세균 번식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져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겨울철 습도 관리는 온도 관리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습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나 사무실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니 가습기 많이 사용하시죠? 그런데 가습기를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병을 불러올 수 있으니 가습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관리법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습기는 무균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 중에 세균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밀폐된 공간보다는 넓은 공간에 놓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가습기를 사용하고 쓰다 남은 물이 있다면 무조건 버려주세요. 고여있는 물은 2시간만 지나도 세균이 번식하기 때문에 자주 갈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가습기에 중금속이나 이물질에 오염된 물을 넣어두면 수증기를 타고 폐로 들어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한 번에 3시간 이상 틀지 않고 하루에 2번씩 최소 10분 이상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켜주세요. 건조함도 건강을 해치지만 습한 것도 건강을 해친답니다. 축축한 공기는 곰팡이균이 자라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가습기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피부에 직접 수증기가 닿으면 체온이 떨어지고 기관지 점막을 자극해 비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에 놓고 간접적으로 실내 가습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해야 합니다. 가습기는 세척이 중요한데요. 세제 사용은 금물입니다. 세제 사용 후 아무리 깨끗이 닦아도 남은 세제가 수증기를 통해 배출되면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세제 대신 인체 무해한 베이킹소다나 소금을 한두 스푼 물에 풀어 헹구면 안전하고 깨끗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물때는 소를 이용해 내부 구석구석 부속품까지 닦아주면 더 깨끗해진답니다. 사용 후 매일매일 가습기를 분리해서 세척하고 바짝 말린 후에 사용해주세요. 올바른 가습기 사용으로 건강한 습도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매일 드라이기와 고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머릿결은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머릿결만 좋아도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사실. 오늘은 머릿결 좋아지는 방법 몇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머리를 감기 전에 빗질을 충분히 해줘서 엉킨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세요. 샴푸는 머리카락에 바로 짜는 게 아니라 손에 일정량을 덜어서 거품을 낸 뒤 두피를 중심으로 마사지를 해가면서 머리카락에 거품을 묻혀 씻어줍니다. 린스를 할 때에는 두피에 닿지 않게 머리카락에만 사용해주세요. 날이 춥다고 머리를 뜨거운 물로 감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뜨거운 물로 머리를 감게 되면 탈모를 유발하고 머리카락을 건조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미온수로 머리를 감아주세요. 샴푸를 한 후 마무리 린스를 할 때에는 조금 더 낮은 온도로 머리를 헹궈주세요. 머리를 말리는 것도 중요한데요. 두피를 먼저 말리는 게 중요합니다. 뜨거운 바람은 머릿결에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한 바람으로 말리다가 미지근한 바람으로 말려주세요. 자연 건조는 두피가 잘 마르지 않아 탈모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삼가주세요. 또한 수건으로 물기를 제거할 때에도 머리카락을 비벼서 말리는 게 아니라 꾹꾹 눌러가며 말리는 것이 손상 없이 머리를 말리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아침에 머리를 감는 것보다 저녁에 머리를 감는 게 좋다고 해요. 낮 동안에 두피에 낀 노폐물을 자기 전에 씻어내면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된답니다. 머릿결을 좋아지게 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좋은 영양소를 팍팍 섭취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모발이 얇아지고 힘을 잃기 쉬운데요. 평소 단백질을 잘 섭취하면 건강한 머릿결과 두피를 가질 수 있답니다. 머릿결은 한번 상하게 되면 잘라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니까요. 소중한 내 머리카락을 위해 평소에 머릿결을 신경 써주고 헤어팩과 헤어 오일도 잊지 마세요. 찰랑찰랑한 머릿결 함께 만들어 볼까요? 사랑의 가장 쉬운 실천, 바로 헌혈입니다.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인데요. 혈액은 아직 인공적으로 만들 수 있거나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실천이자 생명을 나누는 고귀한 행동인 헌혈을 하기 전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몇 개의 약물과 주사제는 혈액 및 수혈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현재 또는 과거에 복용한 경험이 있는 경우 일정 시간 동안 헌혈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헌혈 전 약물과 주사제의 종류를 꼭 체크한 후 헌혈하러 가세요. 헌혈을 했다면 헌혈 후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답니다. 혈관 미주 신경 반응,
긴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장에 분포돼 있는 신경이 자극돼 오심, 구토,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헌혈 전 30분 이내에 500ml 정도의 물 섭취, 헌혈 중 다리를 발목 근처에서 꼬거나 다리 근육에 힘을 주는 운동, 충분한 휴식으로 예방할 수 있답니다. 피하 출혈 및 혈종. 헌혈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피부 사이에 스며들어 생길 수 있으나 충분히 지혈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국소 피부 반응. 소독약이나 일회용 반창고에 의해 체열 부위에 가려움이 생길 수 있답니다. 신경 손상. 드물지만 헌혈 시 혈관 주위의 신경이 손상받아 감각 이상, 통증, 근력 감소 등의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혈전 정맥염, 열감, 압통, 국소 통증, 발적, 붓기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답니다. 예방을 위해 헌혈 후 정맥 천자 부위에 일회용 반창고를 최소한 4시간 이상 부착해 주세요. 팔 통증. 헌혈 중 또는 헌혈 후 수시간 이내에 헌혈한 팔에 발생하는 심한 국소적인 방사통으로 통증 외 다른 특이 증상은 없답니다. 구연산 반응. 성분 헌혈 시 항응고제가 헌혈자에게 주입돼 재채기, 입술 떨림, 오심, 구토, 목 뒷부분의 추운 느낌 등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우유 등 칼슘이 함유된 식품을 섭취하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헌혈에 대한 지식들을 알고 건강한 사랑 나눔, 헌혈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차를 달여 손님에게 권하는 다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찬물을 끓이는 탕관과 찻잔을 예열한 물을 버리는 그릇인 퇴수기, 테이블에 차포를 깔고 차도구들을 준비해 줍니다. 찻잔 받침은 주로 나무를 사용합니다. 차를 마시는 찻잔, 차를 넣어주는 작은 항아리인 차호, 차잎을 뜨는 숟가락, 입차용 탕수를 식히는 사발인 수구, 찻잎을 우려내는 그릇을 다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차와 함께 곁들일 다식을 다식 접시에 준비합니다. 3명이서 녹차를 마시는 다도 순서를 알려드릴게요. 팽주와 팽객은 먼저 예를 갖춰 인사를 나눕니다. 제일 먼저 차 도구들의 예열을 합니다. 탕관으로 끓인 물을 수구에 부어줍니다. 수구에 따른 물을 다관에 부어줍니다. 그리고 다관에 부은 물을 찻잔에 모두 부어 찻잔이 예열될 수 있게 합니다. 차 잎을 뜰 때는 넓은 숟가락을 이용합니다. 다관에 녹차를 2-3스푼 정도 넣어줍니다. 차오를 제자리에 둘 때는 손이 수구 위를 지나지 않도록 옆으로 피해서 이동합니다. 온도가 70도에서 80도로 떨어진 수구의 물을 다관에 부어줍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손의 움직임은 수구 위를 지나지 않습니다. 예열된 찻잔의 물을 퇴수기에 버린 후 잔을 준비해줍니다. 행주로 다관을 받쳐들고 잠시 돌려줍니다. 행주 쪽 잔부터 잔을 부어줍니다. 처음에는 잔의 20%만 부어주고 두 번째 다관의 모든 차를 부어줍니다. 따르는 잔에 처음과 끝이 섞여 잘 희석될 수 있도록 2번 따르는 것을 2번 돌림이라고 부릅니다. 가슴 앞쪽에서 차받침을 들고 찻잔을 올립니다. 건네주기 전 잠시 멈춰 예를 갖춘 후 건네줍니다.
차를 잘 마시겠다는 의미로 인사를 합니다. 오른손으로 잔을 감싸고 왼손으로 잔을 받쳐 3번 만에 나눠 마십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다식과 함께 곁들이면 여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은 다도를 취미로 가지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다도 순서 익혀보시는 거 어떨까요? 요즘 환경을 위해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보온, 보냉 기능까지 갖추고 있어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텀블러를 소홀히 관리했다간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텀블러에 음료를 담고 실온에 3시간만 방치해도 3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깨끗하고 건강하게 텀블러 관리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새로 산 스테인리스 텀블러에는 연마제로 사용되는 탄화규소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요. 이 성분은 발암성 물질로 꼭 제거해 주셔야 합니다. 탄화규소는 주방세제만으로는 제거되지 않는데요. 우선 식용유를 키친타올이나 헝겊에 묻히고 텀블러 구석구석 깨끗이 닦아냅니다. 이때 까맣게 묻어나오는 게 연마제인데요. 이후 베이킹소다로 텀블러를 문질러준 뒤 식초와 뜨거운 물을 넣고 30분 정도 기다린 후 중성세제로 세척해주면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텀블러를 세척할 때 철수세미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텀블러 안이 긁히게 되면서 그 안으로 세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플라스틱 텀블러를 세척할 때 식초와 소금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텀블러 안에 식초와 미지근한 물을 2대8로 넣은 후 소금을 2스푼 넣어서 흔들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입에 닿는 부분도 세심하게 세척해 주시면 됩니다. 입구가 좁아 세척하기 힘든 텀블러는 달걀 껍데기를 활용해 보세요. 잘게 부순 달걀 껍데기를 약간의 물과 함께 넣고 흔들어주면 달걀 껍데기 안쪽에 흰 막이 물때와 앙금을 용해해주면서 깔끔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텀블러 종류와 상관없이 찌든 때와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텀블러 냄새가 내부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뚜껑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텀블러 세척 시 항상 뚜껑에 고무 패킹을 꺼내서 식초물이나 쌀뜨물,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에 담궈둔 후 칫솔이나 솔로 닦아주면 됩니다. 깨끗이 씻었다면 이후 충분히 말려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바람이 잘 통하고 햇볕이 충분히 드는 곳에서 완전히 말려주면 됩니다. 남은 음료는 되도록 빨리 버리고 헹궈주는 게 좋고요. 냄새 제거를 위해 물에 너무 오래 담궈두면 오히려 보온, 보냉 기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세요. 또한 한 텀블러는 사용한 지 3년이 넘으면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 몸과 환경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텀블러 사용하기. 깨끗하게 텀블러 관리하시고 내 몸과 환경 모두 지켜주세요.